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요즘 쭉 이게 지역을 돌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충남 천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소리치셔도 괜찮습니다. 2024는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한 교육 위주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먼저 나야 합니다. 드시려고. 보신 것처럼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더 부연 설명할 표현도 없죠. 그런데 사실 저 현장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외부 선관위원이기도 하신 김현주 평론가님이 어제 이제 저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현장에 저 장면, 광경을 목도하셨을 텐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영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제 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그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린 거였습니다. 예. 그 순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9명,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 이런 순서로 각각 정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각 7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입을 떼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거든요. 네. 준비한 연설을 하는지 한 2, 3분 정도 지난 후에 물론 그전에도 그런 연호가 있었습니다만 배신자라는 그런 함성이 계속 네. 특정 인물들이 이제 외쳤고 네. 또 그에 대해서 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함께 한동훈을 연호하면서 그 소리를 좀 덮어보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급기야 그 1층 플로어 뒤쪽의 의자에서 저렇게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카메라 기자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저쪽으로 몰려가서 저런 상황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고, 따라서 연설을 준비한 내용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한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 앞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지 말아달라. 본인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저렇게 이제 제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두 번째로 또 연단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난동을 부리던 분들이 그 장 밖으로 퇴장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이런 폭력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함께 모였던 당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연찮게 각 방송사 이제 카메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체증 자료가 됐단 말이에요. 영상에 그렇죠. 고스란히 찍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들어서 집어 던지고 뭐 누군가에 또 발길질하고 이런 사람들 전당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 사람들의 혹시 신원은 확인이 됐을까요? 어차피 영상은 다각도로 다 찍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한 세 사람 정도 뭐 유튜브 활동을 주로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한 분의 경우에는 호랑이 무늬가 써 있는 왜 우리 뭐 인형 탈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네. 얼굴 부분만 나온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난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도 나와서 특히 한 후보에 관해서
뭐 꺼져라 이런 식의 막말, 뭐 염치가 없다느니 뭐 이런 굉장히 고성을 지르는 것으로 이미 유주의 인물이 아마 저 인물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뭐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소속이었고 뭐 현재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합동연설회가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이제 내일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출입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글쎄 뭐왜 경주 호랭이라는 뭐 저런 별명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저 지역 분들이 뭐 불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의 정체를 두고 이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또 몇 명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장본인들은 저 사람의 행태를 두고 지금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간 캠프 간의 공방이 일었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우리는 한 팀이고. 네, 제가 일단 정정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라는 말씀드리고 원희룡 캠프니까 원팀이고 한동훈 캠프니까 한 팀입니다. 저희는 상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 폭력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배신자라는 언어 폭력을 일삼은 분은 극렬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신데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전 기획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뉘앙스를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후보는 자기 SNS에다가 원 후보 지지자가 이렇게 뭐 한다라고 또 밝혔어요. 이 한동훈 유튜버- 후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유튜버가 그런 그러면- 얘기를 했기 그러면- 때문에 사전 기획됐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각 후보 캠프에 이제 대변인들이 나와서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양보 없이 지금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도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이제 어제 사실 뉴스로도 뭐 어제부터 이제 저렇게 막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상황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이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이 나와서 한치 물러섬이 없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와요. 그 앞서 뭐 그 얼룩덜룩한 무늬 입었던 그 사람이 일부러 카메라 앞에 가서 뭔가 이른바 좋은 자리라 표현했어요.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전에 좀 기획된 난동 아니냐 좀 이렇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신자라고 반복적으로 외친 사람이 어제 자신의 그 유튜브에 방송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보면 자신이 배신자를 외치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자기의 유튜브에 고백을 자기가 털어놓는 형식이었군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근거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 연설 방해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 측의 이제 대변인은 한동훈 후보가 SNS에 원희룡 후보를 거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 한동훈 후보가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던 이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연설을 할 때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연설을 방해했다라면서 연설 방해를 시작한 사람들이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예 겁니다. 특정을 했네요. 그 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네. 또 의자를 던지기도 했다라면서 폭력 행사를 시작한 참석자가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견은 존중하지만 동료 시민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요. 바로 1시간 뒤에 SNS에 또 글을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타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요건 이 김현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 한동훈 후보는 어떤 근거로 SNS에 이런 표현을 아예 딱 특정을 했을까요?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 SNS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시대는 3인 중에 이제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지금 비표 입장하기 위해서는 각 당협에 이제 50장씩 비표가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어야 그 행사장 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을까 하는 문제가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특히 저 의상을 입었던 분이 사전에 그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쓰여진 그 머리에 장식이라고 할까요? 모자 같은 거를 착용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진 근거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같은 추측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근거를 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두 후보는 오늘도 그 신경전을 이어갔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 네거티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연설 마치고 다 저는 빠져나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 현장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 아무튼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제 구호를 뭐 외친 모양인데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공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그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을 이런 했다고? 그건 아예 영상이 있죠. 근데 이 팬클럽들의 이 행동들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입가경이에요. 지금 원희룡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발언의 순서가 연설의 순서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는 앞섰나 봐요. 그래서 보통 연설을 마친 다음에는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지켜보기보다는 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지자들도 그 후보를 따라서 이제 연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따라 나가기도 하는데 남아있던 지금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남아있던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의 발언 때 배신자라고 외쳤고 급기야 앞서 보신 것처럼 의자를 집어던지는 난동도 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지금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즉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폭행하는 것도 영상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것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전현 평론가님 앞서 한동훈 후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할 때 앵커가 상호 네거티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득달같이 이제 바로 반박에 나서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불쾌한가 봅니다. 그 표현이. 예, 근데 이제 네거티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좀 정황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선 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백서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아직까지도 백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당시 한동훈 후보가 선거를 이끌었는데 패배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안 넣으려고 혹시 발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당시 한동훈 선대위가 잘못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이 보수당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갔다. 이거 이제 모든 언론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꼭 상대에 대해서 흑색 선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에서 주요 이슈가 아닌 걸 또 들고 나와서 하는 이 모습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한동훈 후보 캠프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라 사실 당차원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국민의 입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안타까운 것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 패하고 좀 겸허하게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의 신경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진흙탕 싸움 그 정도도 아니에요. 거의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이렇게 지금 치닫다 보니까 오죽하면 당 선관위와 윤리위까지도 지금 걱정하는 상태잖아요. 경고하는 상태,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제재 경고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막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당대회 초기부터 두 후보 양비론을 펼쳐왔던 나경원 후보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SNS에 글을 남겼는데 먼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합니다.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 나오지 말았어야 하고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미래 권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현재 권력을 지우고 부정하게 돼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헛발질 맡아도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고 원 후보는 절대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원 후보는 절대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박성민 변호사님. 단일화를 자기로 하자. 그런 건가요? 사실 이 글의 요점이자 결론은 단일화를 나경원 후보로 하자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단일화는 모든 후보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네. 선거 판세 흐름상 원 후보는 한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원 후보, 한 후보 누가 당선되어도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라면 나경원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도 잠깐 이제 전현 평론가님이 그 총선 백서,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그 백서를 언급하셨는데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6일이에요. 석 달이 지났어요. 뭔가 반성한다는 게 백서잖아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고 또는 지고를 이제 돌아보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저희 당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과열을 넘어서 이게 너무 뜨겁다. 누군가는 여기서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백서 안에 4명의 후보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당대회를 마치고 즉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뭐 1.1획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총선 백서 이제 팀장이잖아요. 총선 백서 팀장인데 조정은 의원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들어보면 느낌은 아마 시청자분도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전당대회 코앞에로 다가왔으니까 봐줄게. 누구야?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용기를 내서 양보한다고 했는데 뭐 정확히 어떤 의미로 뭘 양보한다는 걸까요? 그거는 좀 의문인데요. 네. 원래 그 백서를 진작에 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백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보가 되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조정훈 의원이 한 얘기는 이 백서 안에는 어쩔 수 없이 4명의 후보 중에서 1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동훈 후보 얘기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당대회 마치고 발간을 할 예정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1.1핵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동훈 후보가 무슨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거를 왜 발간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인지 이게 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양보하는 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현준 평론가님께 제가 이제 자주 질문드리기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답변을 한 1분 정도로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 관련이에요. 네. 조정훈 의원은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행간의 보통 정치권에서 행간의 의미가 나름 해석이 중요한데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백서 발간하면 너는 전당대 끝나 한동훈 막 지금 이런 거에 뭐에 봐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의 발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가를 이해를 하고 추후에는 이런 참패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총선 백서 TF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보면 특히 조정훈 팀장의 경우에는 그 백서 발간의 본래 목적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간 시기를 놓고도 총선 전에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아 그래 봐줄게 내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통 크게 양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선 백서 팀도 그렇고 그 팀 내 이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그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뭔가 특정 후보에 연관된 그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당대회 이후에도 뭔가 좀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이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발간한다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방증, 또 다른 방증이 이담 아나운서 지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협박, 뭐 테러 협박 무슨 글들이 있다면서요. 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요. 한동훈 흉기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글에 바로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뭐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흉기 들고 복수하러 간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도 덧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요게 그냥 해당 글이에요. 이게 100번 양보, 이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저걸 장난삼아 올렸다면 저걸 처벌할 수 없는 거에 어떻습니까, 저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박죄의 기수 시기는 실제로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의사 표시가 전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협박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협박을 가하는 내용 중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 그 위해와 관련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충북에 거주하는 누리꾼이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충북경찰이 이 IP를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신원과 거주지를 감안해 광주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 광주경찰이 같은 날 밤 글쓴이인 40대 남성을 그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아, 잡았어요? 검거했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 예상하신 항변 사유를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죄 성부에는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실제 범행을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실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부 양형에 반영될지언정 특정 인물을 거론해 협박글을 올린 만큼 협박죄 성립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모방범죄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